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기자들과 질의응답 또 주고받는 그런 시간도 들어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 가장 큰 관심사로 지금 꼽히고 있죠. 자, 관련 소식을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의원이죠. 안민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최대 관심사 이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 기자들이 질문이라도 분명히 할 텐데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런 질문이 있겠죠. 예, 물론 있겠죠. 정치권 내각에서 네.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서 당연히 예. 질문을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이번 사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특히 국격을 위해서 사면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오히려 명백한 범죄자를 무조건 사면해 주는 게 이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형확정이 된 지 일주일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보고요. 지금 급한 것은 이 사면보다는 코로나 이거의 걱정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면보다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에 이 노력을 집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정치권도 예. 먹고 사는 문제, 이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이 성급하게 사면 논의하는 것은 네. 통합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이낙연 당 대표께서 먼저 사실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사실 뭐 이 문제를 두고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뭐 사전 교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최대 관심사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질의응답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입장이 당연히 오늘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마 뭐 예. 원칙대로 소신을 밝히실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안 의원께서는 지금 뭐 성급하다 사면 문제 논의하는 거는 국격 훼손하는 것이다. 만약에 한다면 이런 반대 네.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라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라도 만약에 사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뭐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사과와 반성하면은 사면해주자는 그런 또 이야기도 하는데요. 예. 저는 원칙적으로 사면을 반대합니다. 예. 사과와 반성을 하면은 사면해야 된다는 이 조건부 사면에도 반대하고요. 예. 이 모든 범죄자들이 사과와 반성하면은 사면해줘야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면은 이 국정농단 공범이었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예. 이런 사람들도 사면을 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결국 촛불 시민혁명을 부정하는 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사면을 한다면 촛불 시민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대통령들 사면해주면은 다른 사람들 최순실 같은 경우도 사면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신 것이죠. 네. 그리고 안 의원께서는 또 한 인터뷰에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최순실 씨 뭐 국외 해외 아직까지도 어떤 뭐 숨어 있는 재산이 있다 이런 또 의혹도 제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본질은 네. 이 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을 수차례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근거와 자료들을 제가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제 발간을 했고요. 예. 당시 저는 이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이나
또 조사권을 가진 국세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그 데이빗 윤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네네. 사람이 예. 그 프랑크푸르트에 그 사시던 최순실 분이죠? 독일 집사죠. 예, 한국에는 장시호가 네네. 있었고 예. 독일에는 이제 데이빗 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네덜란드 이제 감옥에서 이제 곧 이제 국내로 송환돼 올 절차를 좀 밟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데이빗 윤이 국내 송환되면은 또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앞두고 있고 어찌 보면은 이 은닉재산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예. 저 박영수 특검도 이 은닉재산 꼬리를 보고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고 당시 황교안 네. 대통령 그 직무대행에게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안 해줬죠. 그래서 네. 이게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빗 윤이 국내로 송환되면은 판도라 상자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좀 더 의심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혹시 물증 비슷한 것까지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확보하신 게? 그럼요. 가령 네. 2012년 대선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예. 네덜란드에서 페이퍼 컴퍼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보름 후에 네네. 1,000억이 넘는 돈이 이제 국내로 들어옵니다. 예. 이 돈은 최순실 여동생 회사로 들어오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은 명확한 근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세청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돈의 원 출처를 지금 밝히려고 그러면은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 옛날에 제 기억으로 그때 2016년도 가을이었나요?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직접 가서 그 잠복까지 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요. 혹시 잠복 여러 번 했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뭐 더 구체적으로 정황들은 차고 넘치는데 단지 저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사권도 수사권도 이런 공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심 많은 사람을 제가 잡아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 판도라 상자 열기 위해서 뭐 어떤 이를테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데이빗 윤이 들어오면은 이제 검찰이 수사 기지를 발휘해서 데이빗 윤의 입을 얼마큼 열 것인가 거기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면 얘기 좀 다시 좀 해볼게요. 네. 인터넷 뉴스에 나온 뭐 단독 기사로 달린 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님 이제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여러 번 사면은 제안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양쪽에서는 부정하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양정철 또 전 원장과 MB 측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 그건 제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이제 만난 적은 있다. 이런 시인을 하셨고요. 그러나 사면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특히 MB 측과의 교감도 없었다고 이제 밝혔으니까는요. 저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선거 때문에 사면을 언급했다는 선거용 사면 기획설 여기를 맞추고서 짜맞추기를 위한 그런 억측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억측이나 예단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면 논의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사면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를테면 조건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사면은 대통령의 이제 고유 권한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특히 뭐 저도 예.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임기 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감옥에 계신 두 전직 대통령들께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예. 국민들이 사면에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동의 없이 대통령께서도 이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상하시죠? 그러겠죠. 뭐 예. 부동산 이슈는 우리 이제 정부와 여당의 뼈아픈 지점인데요. 예. 어쨌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주는 교훈은 인간의 욕망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예. 이것이 큰 교훈이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저희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서 아주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사력을 다할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인간 욕망, 국가 통제가 힘들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시장 논리에 를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된다. 놔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설날 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의 욕망도 있고 그 욕망을 무한정으로 허용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어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향, 이를테면 요즘 뭐 공급 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공급을 열리자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또 흔히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게 이제 집을 지었을 때 나오는 그 수익을 이제 환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방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고 특히 아마 설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오늘 그 대한체육회장 선거 열립니다. 뭐 이제 스포츠 관련 기사를 보면은 이제 뭐 스포츠계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후보 가운데 한 분 강력하게 좀 지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종걸 전 의원님. 개인이 아니고요. 예. 이번 이제 대한체육회 선거는 이 체육계의 반개혁 기득권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반개혁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과의 그런 이제 대결이라고 보고요. 그럼 반개혁 기득권 세력이라면 이규영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뭐 특정인은 그런 하기는 없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심석희, 최숙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제 대통령과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는 메달보다는 인권이 참 중요하다. 메달보다는 선수의 행복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체육개혁을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육계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너무 심해요. 검찰 개혁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체육 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체육회장 이제 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체육 개혁의 성패를 좌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오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